세포 안에 탈수가 되어 있으면 세포가 노폐물이라든지 산화물이라든지 활성산소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정상 세포도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우리 요즘에 음료수 환자분들이 보면은 음료수를 어떻게 먹을 건지 되게 이제 뭐 미네랄 워터 같은 거 이제 많이 이제 찾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에 보면은 우리가 탄산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레몬수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알칼리가 많고 어떤 것은 산성이 많은데 우리 이제 암 환자한테 있어서 이제 폐하 즉 산성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약을 쓰고 뭐 하는 뭐 기능식품도 많이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몸 안의 산성도를 알칼리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우리 면역 세포들은 산성화된 상태에서는 암 세포를 공격을 잘 못해요. 되게 그래서 암이 악화되고 그리고 악성으로 가고 줄기세포 쪽으로 암 줄기세포 쪽으로 가게 되면 대개 암세포 주변에는 산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산성화를 막아야 되는데 산성도 알칼리 쪽으로 가 있는 이런 음료수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암 환자한테 이제 첫째가 산성도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세포 안에 산성도에 따라서 세포 안에 수분 보충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 세포 탈수가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탈수라 하면 일반적으로 갈증이 나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혈관의 탈수예요. 근데 우리가 세포 안에 탈수가 중요하거든요. 세포 안에 탈수가 되어 있으면 세포가 노폐물이라든지 산화물이라든지 활성산소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상 세포도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포 탈수를 막아줘야 돼요. 이때도 보면은 알칼리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칼륨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륨이 많은 그런 이제 음료수, 이거는 되게 이제 알칼리거든요. 그래서 알칼리 상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소화에도 관여를 하죠. 알칼리 음료를 먹게 되면 소화력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산성화되어 있는 음료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소화 장애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혈당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혈당도 산성화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활성화되기 어렵거든요.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알칼리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산성화 상태에서 알칼리 쪽으로 바꾸라는 거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라든지 모든 게 몸을 산성화로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음식에 우리가 탄수화물이면 젖산을 만들죠. 그럼 산성화. 지방을 먹으면 지방산이 들어오죠. 이것도 산성화.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이죠. 이것도 산성화. 모든 음식이 산성화예요. 또 항암을 하게 되면 산화물을 몽땅 만들거든요. 그럼 이것도 산성화.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같이 뭐 음료수도 그렇고, 음료수는 특히 미네랄 워터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 워터가 많은 부분들이 되게 레몬수라든지 아니면 뭐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뭐 연잎차라든지 감잎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미네랄도 있으면서 약간의 알칼리를 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산성화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알칼리성 음료를 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알칼리수를 생각을 해요. 알칼리수하고 알칼리 미네랄 워터하고는 다릅니다.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암 환자들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알칼리수는 혈액만 알칼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수를 먹으면 혈액을 약간 알칼리로 바꾸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우리 암이 있는 것은 혈관 밖이에요. 혈관에서 간질액을 지나서 세포로 들어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암세포 주변 간질액의 산성화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수, 우리 전기 분해해가지고 산성 알칼리로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 알칼리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기 분해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알칼리수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미네랄을 가지고서 알칼리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네랄은 대개 뭐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물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수로 보자면 생수라든지 아니면 약수 이런 부분들은 미네랄이 들어있죠. 그런데 정수기 물은 안 들어있어요. 정수기 물은 어떻게 보면 증류수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정수기 물을 드시려고 한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은 그냥 정수기 물을 그냥 먹지 말고 물을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레몬이라든지 뭐 감잎 뭐 이런 부분들, 녹차 이런 부분들 같이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또 미네랄 워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마셔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으로 그러면 나는 그냥 1.5리터의 물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밥 먹고 나서도 물 마시고 또 밥 먹으면서 국에 있으니까 물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1.5에서 2리터라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물만 따로 말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1.5에서 2리터라는 물은요 정말 빈속에 먹는 물을 말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게 되잖아요. 이 물은 이 음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물 속에 포함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국을 먹잖아요. 국을 먹으면 이 속에 있는 물도 계산에 안 넣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 속에 있는 성분들을 처리하기 위한 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빈속에 먹는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암 환자들한테 암 치료에 있어서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에 뭐 자료들 같은 거 언론에 나오거나 하면은 보통 뭐 6잔에서 8잔까지는 뭐 괜찮다. 이런데 대신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커피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설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림이나 우유 같은 것을 첨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엔 항암 커피라는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클로르겐산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커피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나쁘진 않는데 우리가 커피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은 오후에 뭐 커피를 마시게 되면 뭐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커피를 마시고 나면은 뭐 가슴이 벌떡벌떡 한다든지 각성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커피에 아주 좀 민감하게 되면은 우리 위장에 그 다음에 대장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커피를 그렇게 권하지를 않고 피로 문제에 있어서 환자들이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면 피로가 해결 좋다. 그런데 내가 암 환자인데 커피를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커피는 그 피로를 푸는 데 있어서 좋다는 것은 바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각성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그 각성이 오후까지 연장이 돼서 다른 수면을 방해하든가 그렇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